부산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을 만든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1위 도시로 부산이 재탄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단 1%라도 혹은 뭐 5%라도 10%라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부산 엑스포 빈자리 글로벌 허브 도시로 채운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떡볶이 만찬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에 있는 이 떡볶이 집인데 유명한 떡볶이 집이라고 해요. 제가 한번 가봤는데 여기는 최재원 SK 부회장, 이재용 아실 겁니다. 네, 회장,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뒤에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LG 구광모 회장, 그 옆에는 또 여기 김동관 하나그룹 부회장입니다. 그래서 이 떡볶이를 먹으면서 열심히 대화를 나누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의문점이 하나 생길 거예요. 이게 정말 생쇼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면서 과연 재벌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재벌입니다. 재벌이 떡볶이를 먹느냐 안 먹느냐 이것 때문에 지금 설왕설래하고 있습니다. 재벌들 떡볶이 먹을 거야 안 먹을까요? 먹습니다. 재벌들도 우리나라의 재벌들이 꼭 먹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항상 끼니 때가 되면은 생각나는 거 첫 번째가 라면입니다. 라면은 대한민국 국민들은 다 끓여 먹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가 뭡니까? 떡볶이예요. 이재용도 떡볶이 먹습니다. 라면, 떡볶이 다 먹어요. 이 두 가지는 필수로 다 먹는다. 나머지는 다 기호에 따라서 뭐 좋아하는 게 있고 싫어하는 게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뭐 저는 바쁜 사람들 불려놓고 뭐 좀 생쇼를 하는 건 아닌가라는데 맛있게 지금 떡볶이를 먹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은. 그래서 엑스포 대체용이 아니라 엑스포 결과물 수준으로 만들겠다. 우리가 부산이 엑스포에 그렇게 목을 맨 이유가 뭡니까? 사실 엑스포는 뭐죠? 이게 구실입니다. 구실. 엑스포 자체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구실이죠. 무엇을 따내겠다는 겁니까? 중앙정부로부터 예산을 받아오겠다는 겁니다. 예산이 없으면 어떻게? 이게 발전을 하기 힘드니까. 왜 발전이 힘듭니까? 발전을 못하죠. 왜? 수도권 일극체제입니다. 서울 수도권 일극체제다 보니까 부산에는 인프라라든가 어떤 개발 이런 발전에 대한 예산이 집행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전부 다 서울로 몰빵이 돼 있죠. 자, 이 문제는 많은 부작용을 현재 만들어 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부산 글로벌 허브 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통해 남부권 거점 도시로 만들겠다. 현재의 일극주의죠. 일극화. 특별법 제정은 수도권 일극화, 서울 수도권 일극화에 따른 기형적 구조. 자, 이 문제에서 기형적 구조를 만들어낸 것이 무엇이냐? 일자리가 서울 수도권으로 몰리게 됐고 이 다음에 나타난 현상이 바로 저출산입니다.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젊은이들은요. 과거에 기성세대의 젊었을 때보다 더 힘듭니다. 사실은. 희망이 없어요. 서울에 가봐야 지금 뭐 3, 400 받아갖고 뭘 하겠습니까? 월세 빼고 나면 남는 거 하나도 없는데. 물가도 그래 비싼데. 서울의 국평 84 타입이 3, 40억 하는데 어떻게 집을 삽니까? 아니면 외곽 쪽으로 가야 되니까. 희망이 없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우리 기성세대들은 희망이라도 있었어요. 열심히 살면. 그러니까 이 결혼을 포기하고 연애도 포기하고 출산을 포기하는 이 다포 전부 다 이제 포기하는 세대가 된 겁니다. 이것이 이제 부작용이 된 거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양극 체제로 가자는 겁니다. 양극 체제가 아니면은 이제 대한민국은 희망이 없다. 젊은이들이 무조건 서울로 올라가야 되는 이러한 수고스러움과 불편함을 이제 없애자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지형을 성장의 한계에 부딪힌 대한민국의 지형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것.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필요했던 게 무엇이냐? 부산의 엑스포입니다. 엑스포 안 해도 됩니다. 이 예산만 받아오면은 뭐가 엑스포가 중요합니까? 그래. 필요가 없죠. 자, 그래서 이런 이제 실험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고 하는데 일단은 자, 여기서 이제 희망적인 것들은 뭡니까? 이게 정권 초기라는 겁니다. 정권 초기. 이게 만약에 정권 말에 뭐 레임덕이라든가 이런 게 있었으면은 이거는 뭐 거의 불가능하죠. 다음 정권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래서 희망적인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지금 부산 글로벌 허브 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 절차가 있습니다. 체계 구축 2024년 뭐 구상 기본 뭐 계획 수립하고 부처 간 법안 마련하고 해서 결국에는 국회 심사 및 특별법 제정을 2025년도에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성공적으로 된다 그러면은
저는 이제 앞으로는 원래 항구 도시가 예, 어떤 국가를 가도 항구 도시가 항상 1위 도시입니다. 1위 도시.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엑스포가 왜 떨어졌죠? 여러분들 PT 때문에 떨어졌나요? 뭐 예산이 없어서 우리가 떨어졌나요? 아닙니다. 자, 이 엑스포가 떨어졌던 결정적인 문제는 뭐 지금 아실 겁니다.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부분들 중요하지만 부산이라는 어떤 브랜드가 없다는 겁니다. 부산. 외국인들 만나가지고요. 전 세계 나가고 부산이라고 어디냐고 물어보면 알 수 있는 사람 있나요? 아무도 없습니다. 왜 부산을 모릅니까? 부산을 상징하는 산업이 없기 때문입니다. 산업. 없죠. 부산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죠? 당장 여러분들이 질문했어요. 저도 만약에 누군가 저한테 부산하면 떠올리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대답할 수 있는 게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광안대교. 광안대교 갖고 뭘 하겠습니까? 산업이 없는데. 서울하면 떠올리는 게 뭐죠? 수도죠, 서울에. 네, 뭐 지금 서울 증시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서울 증시 코스피가 몇 포인트 올랐나 이거 다 떠올리게 되죠. 근데 부산하면 떠올리게 되는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왜? 산업이 없기 때문에 상징적인 뭔가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뭡니까? 우리가 엑스포가 지금 안 되는 이유 중에 또 다른 이유는 인프라가 안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도시들은 어떻습니까? 선인프라 전략입니다. 인프라를 먼저 만들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후 엑스포죠. 네, 우리나라는 어떻게 돼? 엑스포가 개최되지 않으면 예산이 나오지 않으니까 선인프라 전략이 안 되는 겁니다. 엑스포를 받아와야지 그 다음에 인프라를 깔 수 있는 이렇게 뒤바뀐 구조가 되다 보니까 서울 수도권 1급 체제에서의 이게 힘든 부분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 굉장히 큰 핸디캡을 가지고 엑스포에 하다 보니까 저는 다음에도 안 돼요. 2035년에도 안 될 거고 2040년이나 2045년 정도 돼야지 어느 정도 희망을 가질 것 같아요. 그럼 우선 전략이 뭐냐? 왜 지금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을 만드느냐? 선인프라 전략이라는 거죠. 인프라 먼저 가자는 겁니다. 예산을 줄 테니까 우리 특별법 만들어서 자 그렇게 가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 부산은 어떻게 돼? 상징적인 산업을 갖고 있어야 된다. 산업. 그 산업이 무엇이 돼야 됩니까? 저는 금융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금융. 이것이 가장 핵심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서울 증시가 아닙니다. 이제는 대한민국 코리아는 부산 증시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자,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 보시고 부산 전역을 규제 프리존으로 만들겠다. 규제 자유지역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보시면 규제 완화하고 특례를 적용하고 싱가포르, 뉴욕, 두바이 이거 다 어떻습니까? 엑스포 했죠. 예, 엑스포 했죠. 두바이 못지않는 경쟁력을 가지는 국제 비즈니스 도시로 발전을 시키려면 어떻게 돼? 엑스포가 문제가 아니라 인프라가 문제라는 것이다. 자, 그러면 인프라 플러스 무엇이 되죠? 기업들이 와야 되겠죠. 기업이 도와줘야 됩니다. 기업이 내려와야 됩니다. 서울로 몰빵돼 있으면은 젊은이들 다 죽습니다. 네,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예산, 정부 예산, 특별법을 통한 이런 것들이 조화를 가지고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국내외 투자를 유치하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 그러니까 기업하기 좋은 도시 뭡니까? 기업들이 와야 되겠죠. 세제 혜택 등 각종 특례를 적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 금융, 관광, 도시 환경, 교육, 첨단 산업, 의료 이런 거 다 빼고요. 금융이 내려온다. 금융이 내려오면은 자연스럽게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부산하면 떠오를 수 있는 산업이 있어야 된다. 옛날에는 신발 산업이라도 있었죠. 네, 이것도 지금 다 없어졌죠. 첨단 산업도 없고. 여러분들 뉴욕 증시를 보면 기억이 날 겁니다. 뉴욕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뉴욕 증권거래소, 뉴욕 증시가 떠오르죠. 상징적이 여러분들이 머리에 박힙니다. 뉴욕이라는 도시에는요 공장 하나 없습니다. 여러분들 뉴욕에서 공장 하나 찾아보세요. 공장 있습니까? 없어요. 공장 없어도 됩니다. 금융이 모든 것을 다 먹여 살립니다. 네. 그래서 뉴욕에 보면은 대표적인 것들이 대부분의 어떤 대기업들이 다 금융 기업들이죠. 네, 그래서 여기는 첨단 산업이라든가 제조업은 아예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뉴욕의 증시 앞에는 이렇게 황소도 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 앞에 이런 것들 여러분들 가서 관광하면서 사진도 찍고 그렇죠. 그래서 뉴욕하면 떠오르는 게 무엇이다? 네, 항상 뉴스를 아침에 틀면은 간밤에 뉴욕 증시 항상 이거죠. 그러니까 엑스포가 열렸던 도시들은 대부분 보시면은 증권거래소가 있습니다. 네, 증권거래소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뉴욕 증권거래소 이것이 대표적인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뉴욕도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엑스포가 열리고 나서 미국의 1위 도시가 됐습니다. 엑스포 때문에 1위 도시가 된 거예요.
뉴욕이요. 미국에서 워싱턴은 수도지만 여기는 어디입니까? 중국 상하이입니다. 상해 증권거래소입니다. 네, 여러분들 보시면은 상해 종합이라고 하죠. 아침에 뉴스 트시면은 보면은 간밤에 보시면은 뭐 전 세계 주요국 증시 보면은 상해 종합이랍니다. 상해 증시, 상하이 증시죠. 상하이 증시. 네, 상하이 증시 왜 유명합니까? 상하이가 왜 유명하죠? 엑스포가 열렸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선인프라 후 엑스포 전략을 취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부터는 마찬가지지만 상해, 베이징이 수도지만 상해는 어떻게 돼? 수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친근하다는 겁니다. 뉴욕도 마찬가지죠. 네, 뉴욕도 마찬가지로 뉴욕은 수도가 아니지만 너무나 익숙하다는 겁니다. 왜? 네, 이렇게 증권거래소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부산도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됩니까? 부산. 네. 부산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을 만들어야 되냐? 금융을 만들어야 됩니다. 딴 거 필요 없어요. 금융 무조건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간밤에 한국의 부산 증시 이 얼마나 좋습니까? 부산 증시 조금 이상한데 예,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이 부산하면 다 떠오르게 된다는 겁니다. 익숙해지는 거예요. 예. 부산하면 이제 모르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지 엑스포를 나가도 이제 승산이 있다는 거지. 부산하면 아무것도 아는 사람들이 없는데 그 엑스포 나가봐야 뭐 하겠습니까? 자, 이렇게 된다.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증권거래소, 지금 증권선물거래소는 부산에 내려와 있습니다. 네, 현물거래소죠. 위탁. 증권거래소가 이게 부산에 내려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증권위원회, 증권거래소,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또 금융감독원, 증권위원회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부산으로 내려와야 됩니다. 이제 부산에 서울의 기득권을 쥐고 있으면 대한민국 망합니다. 저출산 때문에. 그럼 여기도 이제 금융감독원까지 다 내려왔다. 금융위원회 있죠. 금융위원회도 제가 한번 지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이것까지 다 내려오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금융감독원, 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이 있죠. 그러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금융기관들이 부산에 다 내려올 겁니다. 부산에서 이제 본사를 두어야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부산은 이제 증권거래소가 있다.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그리고 모든 금융기관들이 부산에 다 내려오게 되면은 이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은 부산이란 곳이 어떤 곳인가를 각인이 된다는 겁니다. 이 세뇌되는 거예요, 세뇌. 부산은 이런 곳이구나. 부산에 가봐야겠다. 자,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산업을 만들어야 된다. 부산의 가장 중요한 것은 대표적인 산업을 빨리 만들어야 된다. 그것이 가장 효율적인 것이 무엇이냐? 네, 이것이 금융이다. 부산에 무슨 뭐 반대체 공장 만들어야 된다. 무슨 공장 만들어야 된다. 공장을 왜 만듭니까? 부산에. 예, 먼지나게, 공기 더러워지게. 그런 거 만들지 말고요. 산업 대표적인 거 무엇이냐? 경쟁력이 있는 것. 바다가 끼고 있죠. 이 항구도시죠, 항구. 항구도시잖아요. 한국은 금융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항구와 그다음에 지금 여러 가지 뭐 수출입 이런 것들, 물류, 금융 이런 것들이 합쳐져 가지고 부산하면 떠올리는 산업들 이런 것들을 빨리 구축을 해서 전 세계에서 가장 여러분들 아시는 대한민국에서 1위 도시가 돼야 되고 모든 전 세계 국민들이 전 세계 사람들이 알 수 있는 도시로 빨리 탈북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만약 된다 그러면은 이제는 항구 도시가 항상 전 세계 어떤 나라를 가도 항구 도시가 1위 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뉴욕도 마찬가지죠. 뭐 중국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독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국가들이. 그래서 이제는 대한민국의 1위 도시는 어디가 돼야 돼? 부산이 돼야 된다. 여러분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염원을 좀 해야 돼요. 박수도 좀 치고 응원도 좀 하고. 그래서 금융의 모든 것들은 부산으로 유치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다 같이 협력을 해야지. 이제 그래야지 대한민국의 저출산 문제, 고령화 문제, 결혼 기피 현상도 그리고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도 분산시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